다음 팀은 A조 2위를 차지한 하나 원큐입니다. 양인영, 김지영, 김미연, 정예림 선수로 구성이 됐고 팀명도 바꿨고 또 워낙 비시즌 대회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트로피 헌터죠. 네. 하나 원큐의 이 대회에서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상황에서 떨어진 거니까 네. 예, 아쉽죠. 왜냐하면 아까 BNK도 좀 아쉽다고 했는데 하나원큐 역시 어쨌든 우승권 얘기를 했던 팀이거든요. 그리고 김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3대3으로 올림픽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말로는 제가 5대5로 국가대표 뽑힐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서 야, 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3대3으로라도 한번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쪽에 또 강점이 있는 선수다. 네. 3대3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어쨌든 외곽이 안 터지면은 경기가 잘 안 풀린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왔고 신한은행이랑 경기에서는 이제 김현희 선수가 워낙 신한은행 김현희 선수가 골밑에 너무 세게 붙어버리니까 네. 거기에 좀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A조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2위로 떨어졌고 BNK하고 1차 토너먼트는 이겼지만 대구시청이랑 경기에서 대구시청엔 좀 아무래도 노련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하나은행보다 높이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의 볼줄을 막아버리니까 활로를 좀 찾지 못하면서 탈락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좀 참 하나원큐는 운이 없다 싶은 게 이 안방에서 열린 대회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네. 성과가 별로 안 좋아요. 올해 1월 달에 열렸던 그 2020 WKBL 신입선수 선발회에서도 하나원큐 그 체육관에서 열렸거든요. 정말 역대 WKBL 신입선수 선발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조건에서 열렸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정말 좋았어요. 네. 근데 하나원큐 4순위 나왔어요. KB 1순위 잡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때도 정말 하나원큐 이 좋은 시설을 이렇게 제공해 놓고 밥값도 못 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 좋은 시설을 딱 제공을 했는데 4강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2차 대회도 또 아마 청라에서 열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네. 사실 양인영 선수에 대해서 좀 네네네. 얘기가 있었는데, 양인영 선수가 야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을 보여줬는데, 골 밑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워낙 그쪽으로 장점이 워낙 그 골밑 플레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듣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하나원큐가 올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양인영 선수가 골 밑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제 하나원큐가 지금 삼천포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지나고 훈련을 좀 더 진행을 하면서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팀은 A조 1위를 차지한 신한은행입니다. 김현희, 최지선, 이혜미, 고나연 선수로 구성이 됐는데 김연희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제 우승 후보로 꼽힐 정도의 어떤 전력이었는데 김연희 선수의 부상이 이제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네. 김현희 선수는 퓨처스급에서는 그냥 샤키로닐이거든요. 네. 이날 그리고 본인도 되게 몸이 가벼웠던 것 같고 신한은행도 크게 부담을 주기보다 김현희 선수한테 경기 전에 피본 많이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도 조 1위로 올라갔고 전승을 했고 잘했는데 김현희 선수가 좀 불의의 부상으로 1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치고 나서부터는 좀 완전히 좀 구심점이 빠져버리면서 무너져서 그 4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으로서는 이 탈락을 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김현희 선수의 부상이 좀 큰 부상이어서 네. 올 시즌 운영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이게 좀 너무 치명적이고 사실 WKBL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소가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선수든 다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큰 부상이 나와서 이번에 많이 그랬거든요. 이전까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또 한강 둔치에서 경기가 열렸을 때는 선수를 내보내는 거에 구단들이 좀 불안했었어요. 네. 그 특설 코트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면 부상이 커질까봐.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체육관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역대 트리플잼 중에서 가장 큰 부상이 터져버리니까 좀 많이들 좀 멘붕이 온 것 같고 가장 멘붕이 컸던 건 선수 본인 그리고 정상희 감독이 네. 좀
신한은행은 유승희, 김아름, 김혜나 선수에 이어서 김연희 선수가 네 번째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거의 네. 3년, 지금 3년 동안 이 팀에서 지금 십자인대 파열이 5번 나왔어요. 유승희 선수가 2번, 그리고 김아름 선수, 그리고 김혜나 선수, 그리고 이번에 김연희 선수까지. 그래서 농담처럼 제가 진짜 뭐 어디 위로가 된 상황도 아니고, 아,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될 판이다. 진짜 어떻게, 네. 이러면 그것도 사실 한 선수 4-5명이 연달아 발목 삐기는 것만 반복이 돼도 구단은 되게 마음이 무겁고 신경이 쓰이고 하는데 이렇게 큰 부상이 계속되니까 네. 또 그리고 이 부상이 또 누가 뭐 위해를 가한다던가 이래서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예, 결국은 네. 그런 부분이라서 정상일 감독도 지금 김연희 선수 부상 이후에 거의 한 3-4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거의 멘붕에 빠져가지고 뭐 지금 아무런 말도 못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본인이 이제 건강 검진해가지고 용종도 많이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신한은행은 어쨌든 이게 시즌 운영에서 이번 시즌 신한은행은 김연희 선수가 인사이드의 핵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신한은행이 외국인 선수 폐지에 대해서 외국인 선수 없이도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김연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연희 선수가 없이는 골밑을 지켜줄 수 있는 선수가 34상의 베테랑 김수현 선수 한 명뿐이라는 거. 근데 김수현 선수가 경기당 20분 정도 그 이상 뛰면 좀 무리거든요. 이외에 있는 선수가 지금 뭐 김하나 선수, 이주영 선수, 뭐 작년에 이번에 들어온 이주영 선수인데 이 정도인데 솔직히 1군 경기를 온전히 믿고 맡기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농구의 틀을 정상일 감독이 완전히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팀 B조 1위를 차지한 준우승을 차지한 대구시청입니다. 대구시청은 김은경, 임소훈, 이소정, 최정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업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크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안 했지만 예상외로 엄청난 선전을 했습니다. 네. 이 대구시청의 경기를 실제로 보셨으니까 편집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리뷰를 해주시죠. 잘 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오. 네, 그래서 강영숙 이제 코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뛰었던 강영숙 저희한테 선수라는 말이 익숙하죠. 지금 네. 대구시청 코치로 있는데 강영숙 코치 말로는 프로팀들은 이제 막 체력 훈련을 시작하고 막 이런 단계고 대구시청은 지금 한 달 전부터 정상적인 훈련을 하면서 3대3 대회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유리했던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프로팀보다 몸 상태, 컨디션 그리고 3대3이랑 경기 적응 면에서 좀 유리했던 대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좀 먼저 김은경 선수 우리은행 출신이고요. 네. 위성우 사단에서 초반 2연패까지 하고 그때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예요. 오. 예. 그리고 은퇴를 했고 WKBL 326경기를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청에서 실업 리그를 뛰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임소훈 이분도 이 선수도 지금 팬들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청소년 대표 출신이고 숙명여고 졸업한 다음에 2007년 신선수 선발회에서 우리은행에 2라운드 7순위로 뽑혀가지고 그 한 시즌 동안 19경기를 뛴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WKBL 경험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소정, 최정민 선수. 이소정 선수 2달 전까지 KB에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그 KB 가드로 상당히 촉망을 받는 선수였고 이제 박지수 선수 동기인데 이소정 선수가 프로에서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KB는 잡았어요. 한 1-2년 더 하면서 기회를 보자라고 했는데 이소정 선수가 실업에 가서 운동을 더 하면서 내가 프로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업으로 간 케이스가 이소정 선수고 최정민 선수도 2달 전까지 삼성에 있었던 선수죠. 근데 이제 삼성에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내보내면서도 이제 다른 팀에 또 제안을 했어요. 우리 팀에선 같이 못 가지만 데리고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또 그쪽 팀에서도 샐러리 캡이 다 차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고 나오게 됐는데 본인 스스로 실업에서 기량을 늘려서 다시 WKB로 오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프로 지금 연차가 낮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팀이랑 비교할 때는 전력면에서 지금 크게 밀린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었고 준비도 잘 돼가지고 온 케이스였고요. 이 대구시청이요. 이제 강영수 코치 얘기로는 다음 대회 때 이 멤버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왜냐면 이 대구시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김천시청, 사천시청이 지금 그 실업농구의 거의 양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구시청 다크호스거든요. 여기 뭐 김수진, 박진희 KB 출신이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농구 프로에서 그만둔 홍소리 선수, 정선화 선수 BNK에서 그만뒀는데 이 대구시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도 멤버가 나쁘지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대회에서 그 실력과 영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대회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 대구시청은 WKB를 좀 난처하게 만들었다. 좀 적당히 돌풍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조 1위를 해버리고 결승에 올라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WKBL이 이 대회 끝나고 우승팀은 무조건 라이브 팬들과 라이브 채팅을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구시청이 우승해버리면은 WKBL 라이브 채팅에 WKBL을 다 이겨버린 실업팀이 나가서 하게 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농담으로 야 편파 판정 나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네 아무튼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뭐 앞으로도 지금 대구시청의 뭐 최정민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실업팀으로 간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다시 WKBL까지 올라올 수 있다면 뭐 더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한 우리은행입니다. 유현희, 김진희, 박지연, 나윤정 선수로 구성이 됐는데요. 전력 면에서는 애초에 이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딱 봐도 박지현 선수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를 한 우리은행의 주전 선수고 나윤정 선수는 핵심 식스맨이고 네. 그리고 뭐 유현희 선수도 신장이 좋은 선수고 경험이 많은 1군에서 15경기밖에 안 뛰었지만 그 고등학교 때 수원여고에서 진한 선수하고 거의 더블 포스트로 뛰었던 선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김진희 선수도 그 광주대 시절 대학 무대 뭐 최고 가드 중에 한 명이었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2018년 그때 3대3 대표로 나갔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면에서 제일 좋은 선수들이 나왔다 우리은행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윤정 선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또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우리은행 지난 시즌 경기 보면서 나윤정 선수가 2쿼터죠. 네, 근데 위성호 감독님이 2쿼터에 지지난 시즌이죠. 네, 그 2018, 19 시즌인가요? 2019, 20 시즌 19, 20 시즌은 정규리그 1위 한 시즌이고 2018, 19 19 시즌에는 KB가 우승한 시즌. 주로 좀 약간 원래 그 식스맨 넘버 원이 약간 박다정 선수였는데 아, 그쵸. 그 롤이 나윤정 선수한테로 좀 넘어갔던 시즌이었어요. 지난 시즌이. 네, 맞아요. 근데 나윤정 선수를 왜 쓰시는지를 저는 너무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말 군더더기 없이 딱 원하는 롤, 슛 쏴야 될 때 자신 있게 쏴주고 그냥 열심히 또 수비해주고 열심히 뛰어주고 딱 군더더기 없이 딱 그 롤을 너무 잘해줘서 사실 분당 경영고 출신 나윤정, 박지수 이렇게 선수 분당 경영고 선수들이 동기 드래프트로 그쵸. 많이 나왔을 때 워낙 박지수 선수한테 그 관심이 많이 쏠려서 나윤정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몰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나윤정 선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분당계연고 거의 뭐 왕조였죠. 네. 그 3년 동안 그 마지막 체전을 빼고는 다 우승을 했던 것 같은데 박지수, 나윤정, 차지연 이래가지고 네. 트로이카였는데 이 나윤정 선수가 프로에 와서 3점슛이 더 좋아졌고 여기서도 그 MVP뿐만 아니라 2점슛 대회 그 2점슛 대회에서도 1등을 했거든요. 이 선수는 슛거리도 상당히 길어요. 네. 슛거리가 상당히 길고 정확도가 높아가지고 뭐 작년에는 3점 성공률이 30%대이긴 했는데 쭉 잘 성장을 하면은 저는 지금 젊은 선수들 때에서는 뭐 현재 지금 뭐 강희슬 선수가 사실은 강희슬 선수는 그 젊은 선수 때뿐만 아니라 거의 WKBL 역사에 나올 수 있는 3점슛 기록을 좀 써가고 있잖아요. 네. 강희슬하고 견줄 수 있는 3점 슈터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후보군의 대항마를 찾는다고 한다면 나윤정 선수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위성호 감독과 이 우리은행에서는 나윤정 선수를 쓰는데 가장 걸림돌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수비예요. 예, 좀 우리은행은 수비를 못하면 못 나오니까 그쵸. 좀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나윤정 선수 그 위성호 감독님은 수비 센스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윤정 선수는 또 이제 상당히 밝은 선수거든요. 감독님 없는 데서 센스 없어 보이죠.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한 선수라서 또 그렇게 좀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더 예, 네.
그 무섭다고 소문난 음. 사실 이 말하는 건 우리은행 되게 싫어거든요. 무섭다고 소문난 우리은행 안에서도 그래 많이 혼나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와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나윤정 선수는 올 시즌에도 좀 주목해 보면은 네. 팬들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총 이 트리플잼에 참가한 8개 팀에 대한 좀 자세한 리뷰를 했는데 네, 우리은행은 대회- 네. 네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디 더 하자면은 물론 네네.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 김현희 선수 부상 관련해서 박지현 선수의 얘기를 좀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방송 편집까지 해서 나가는 시점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이류 농구에서 좀 더 깊게 다뤘기 때문에 네. 네, 또 한 번 그걸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저희가 이 트리플잼에 참가한 각 팀의 리뷰를 좀 했는데 네. 이제는 좀 대회를 좀 총체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사실 트리플잼이 저도 이제 최근에 3대3 리그를 보고 왔는데 이게 체육관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게 이 대회, 이 리그 자체의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제가 보고 온 리그 같은 경우에도 일산에 있는 이제 그 스타필드, 고향 스타필드에서 열리는데 그 코트 자체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관중석도 코트랑 너무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 농구라는 종목 자체가 몸싸움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생동감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플잼은 중계보다는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훨씬 재밌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근데 무관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무관중으로 진행이 돼서 상당히 좀 연맹도 뭐 저희 이제 그 언론 이제 취재진도 그리고 팬들이 가장 좀 많이 아쉬우셨지 않았을까. 보더라도 이틀 동안 대회를 보면은 취재로 온 미디어도 농구 전문지 외에는 오질 않았어요. 아. 네. 일단은 그 취재를 보내기도 부담스럽고 또 취재진이 많아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3대3 트리플잼이 올해는 그 기존의 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와서 보고 그리고 오다 가다 여자 선수들도 농구를 하네 이런 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무관중으로 진행된다면 트리플잼은 원래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사실 뭐 스폰서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대회를 열지 않으면 좀 안 되는 상황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봐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회가 열리면서 좀 시즌이 조기 종료되고 그래서 좀 여자 농구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한테는 어쨌든 좀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볼거리가 주어졌다는 점. 뭐 내부적으로도 첫날 인터넷 중계 그 동시 접속자 수가 좀 우려보다는 많았다 뭐 이런 얘기는 있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무관중으로 진행된 것과 그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은 김연희 선수의 부상이 아니었나. 아무래도, 네. 예. 사실 저는 이 대회가 예전에는 정말 팀에서 이 퓨처스 리그만 뛰는 그러니까 주전으로 거의 나서지 않는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식스맨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기회를 못 받는 선수들이로만 항상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쉽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3대3 리그 자체도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네네. 프로 출신들이 3대3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또 그리고 3대3 자체에서 많이 기량이 올라와서 주목을 받는 선수도 있거든요. 프로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좀 흐름에 편승해서 WKBL에서도 정말 이제 부상의 위험이 좀 많은 연차가 많은 베테랑들은 아니더라도 좀 뭐 박지현 선수라든지 아니면 안혜지 선수라든지 이렇게 좀 주전으로는 나오되 조금 젊은 선수들 위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 이번에는 좀 그런 구성이어서 기대를 더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김연희 선수의 큰 부상이 나왔다 보니까 연맹도 구단도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WKBL도 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울 거예요. 사실 지금 김영환 기자가 얘기해준 부분이 사실은 WKBL도 바라는 부분인데 이제 김연희 선수의 부상권이 있다 보니까 네. 연맹도 구단들한테 좀 이렇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기도 쉽지가 않고 구단들도 뭐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하고 싶지만 어쨌든 선수가 다치는 거는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쵸. 예, 그렇다고 뭐 어린 선수는 나가서 다쳐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쵸. 좀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선수한테 열심히 하기보다는 다치지 말고 와 이게 먼저가 돼버리면은 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생기는 건데 이게 또 연장선에 뭐가 있냐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3대3은 좀 박진감이 있잖아요. 네. 이게 5대5 농구보다 박진감이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룰이 조금 더 소프트해요. 그쵸. 반대예요. 예. 웬만해서 그 몸싸움이나 이런 터치 같은 걸
적극적으로 안 보는데 이번 대회도 와서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3대3 룰이 아니라 WKBL 룰로 진행을 하고 있다. 저 정도를 파울로 불면은 3대3에서는 저게 적용이 좀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네, 더 적극적인 몸싸움을 더 적극적으로 조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또 3대3의 매력을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죠. 또 남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 선수 외에도 3대3만 하는 선수들이 나오면서 이 경쟁력을 가져가지만 여자 농구는 어쨌든 간에 3대3 국가대표를 뽑는다고 하면은 5대5 농구를 하는 선수들의 경쟁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런 대회를 뛰면서 연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WKBL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상당히 애매한 게 실제로 3대3에 가면 정말 콜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몸싸움,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신경전이 엄청 나옵니다. 그쵸. 예. 정말 그냥 뭐 약간 이런 네.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나름의 3대3의 볼거리죠. 재미이지 예. 않나. 그러니까 부상이 없는 선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네네. 그 정도의 신경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트리트 스포츠에 가까운 3대3 농구가 줄 수 있는 매력이고 그게 더 코트와 팬들을 긴장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서 네. 약간 일촉즉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여자 농구와 남자 농구가 조금의 차이가 있고 여자 농구에서 그런 분위기를 좀 기대하는 거는 무리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개인 공격적인 부분과 그리고 서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부딪히는 몸싸움 같은 걸 허용하는 3대3의 룰과 어떤 기본적인 툴을 볼 때 이번에 트리플잼에서 적용됐던 그 판정의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그렇다고 확 3대3 툴로 바꿨다가는 부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시각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WKBL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2차 대회도 이제 준비할 예정인데 그런 면에서 좀 더 고민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